안녕하세요. 생각을 통해 공감 파일을 굽는 나우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외롭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의 특별했던 붓질 생각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 고흐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37년간의 삶 속에서 영혼의 붓질은 동생 테오와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고받은 편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파리, 아르까지의 여정이 동생 테오와의 편지와 대화 속에서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반 고흐는 삼촌 빈센티의 권유로 헤이그에 있는 구필 화랑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가게에서 그림을 팔 때 손님들과 그림에 대한 의견, 생각 차이로 언쟁을 벌이곤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구필은 반 고흐를 해고하였습니다. 더욱더 반 고흐의 일생과 그림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동생 테오와의 우애 어린 편지가 보존되어 오다가 1914년 출간되었는데 이 편지는 반 고흐의 삶에 수없이 많은 통찰을 안겨주었고 무명 화가로서의 고단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작품을 통해 반 고흐가 왜 진정한 예술가이며 동생 테오와의 편지에서 어떻게 그림의 폭을 완성해 가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 고흐를 무척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의 삶 속을 거닐고 싶어집니다. 우선 평범한 주제로부터 반 고흐를 성장시킨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 작품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색과 대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묘하리만치 활용을 더해 농민들의 삶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농민들의 초라한 삶, 변변치 않은 식사 모습까지 숨김없이 보여주는 색을 입혔으며 그 결과 칙칙한 갈색과 햇빛 청색이 어우러지는 색 분위기로 고단한 농민들의 삶 속을 깊숙이 붓질하곤 했습니다. 농부들의 손은 온통 흙빛이었고 손가락은 그들이 먹고 있는 감자만큼 거칠기도 했습니다. 그림 사사이로 언뜻 보이는 직선들에서 지쳤을지언정 결코 삶에 굴복하지 않은 가난한 가족의 결을 떠올릴 수 있었으며 마치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부터 그들의 삶을 고독으로 이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 화폭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고흐의 일상은 그리 화려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충만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모한 고독의 삶을 운명으로 수용하여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게서 심오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독특한 생각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와의 편지를 통해 인생의 전환기를 프랑스 파리에서 맞이했는데 당시 나이가 33세, 1896년도입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빨강과 녹색, 노란색과 보라색의 대비를 통해 변칙적이고 중성적인 색감을 이용해 화폭의 상황을 직시하여 극과 극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연구했습니다. 강렬한 색을 표현하지만 단조로운 조화는 피해야 한다는 절제미를 담았으며 파리의 모습과 분위기를 자신만의 발상으로 붓질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또한 시험 삼아 화폭에 물감을 두껍게 칠해 입체적 효과를 내는 기법에 임파스트 기법으로 그림을 표현해 보았는데 이는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충분히 흥건하게 뿌린 다음 나이프로, 붓으로, 때론 손으로, 손가락으로 불규칙적인 그림 여행을 떠나는 반 고흐만의 붓질법이었습니다. 파리에 이어 고흐를 고흐답게 만들어간 남부지방의 아르를 만나면서 고흐는 찬란함과 화폭의 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색을 이해하고 붓질하고 보는 눈을 길렀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프로방스 햇빛이 드리운 강렬한 색의 행렬에는 비할 바가 안 되었죠. 고흐는 마침내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14개월 동안 아르에 머물면서 200점 가까이 그리고 또 화폭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집, 해바라기, 아르레 침실 등등.
스스로 고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화가의 감정에는 무한한 깊이가 있군. 또한 보는 사람의 감정에도 스스로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화가이기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르레 침실을 보면 누구나 떠오를 발상이고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르레 침실 화폭은 색, 구도, 빛, 뉘앙스, 가구 배치 등 고우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림 속의 편안함의 휴식을 담아낼 줄 아는 천재적 붓질의 화가였던 것입니다. 아르른 반 고우의 판도라 상자였으며 너무 잘 맞는 궁합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르른 반 고우를 위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감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우의 삶은 즐거움을 살짝 비켜가고 고독을 품지만 그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함은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반 고우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강렬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테오와의 편지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반 고우의 화폭과 붓질을 생략해 볼까 합니다. 제목: 흥미를 위한 작품은 할 수 없다라는 편지입니다. 테오에게 나는 풍경화가는 아니다. 내가 풍경을 그릴 때도 그 속에는 늘 사람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풍경화가인 사람도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쫓겨서 잠시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끄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늘 불쾌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냥 구필 화랑에서도 남들처럼 적당히 눈치 보며 편하게 미술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적당함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고우의 뼛속 깊은 화폭 철학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오늘날까지 증명해내고 있다. 가끔 동생 태우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현실과 다소 떨어져 색, 공간, 구도, 그림의 진실을 가혹하리만치 추구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여정을 약간이나마 배우고 축적하고픈 심정이기도 합니다. 예술과 그림이라는 주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빈센트 반 고흐의 37년간의 강렬했던 붓질과 사고법은 우리 곁을 환하고 노란 석양빛으로 항상 머금게 할 것입니다. 고흐는 영혼을 화폭으로 담은 최초의 화가이며 마지막 화가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의 색채를 굽는 나우파이였습니다. 여러분 꼭 자신의 삶을 한번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흐의 이야기는 또 적당한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